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땡초스님 TV 구독자분께서 이번에 서울시장이 과연 누가 되겠냐 그런 물음이 와서 스님이 오늘 그 서울시장 출마설에 지금 여론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분 중에서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계시는 박영선 장관의 사주를 가지고 좀 분석을 해달라. 모르겠습니다. 뭐 여당의 당헌 당규에 의해서 지금 지자체장들 또는 광역단체장들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우선 그만둘 때는 거기다 출마를 안 시키겠다 이런 규정도 있다고 하대요만은 아무래도 출마를 하지 않을까. 여당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아마 아마 경쟁하기 위해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출마를 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우선 이 지금 중기구 중소벤처기업 장관으로 있는 박영선 씨, 박영선 씨의 사주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 장관은 60년 양력으로 1월 22일생 프로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은 모릅니다. 60년 양력 1월 22일, 양력으로 1월 22일이다 보니까 입춘이 지나지 않아서 그래서 기해생 돼지띠로 봅니다. 그래서 사주 구성은 기해년 정축월 기유 1이 되겠습니다. 자, 기토가 축월 동토인데 사실은 정화가 화생토해서 미원지토가 됐습니다. 이 토는 왕하다 합니다. 동토를 벗어났습니다. 이건 금이죠. 유축 반합에 해자축 반방합이 되어 있습니다. 유축 반합에 해축 반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토는 미온지토가 됐지만 유축합에 해자축으로 약해졌다. 약해지면 반드시 도와줘라 했을 때 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님은 이 사주의 실을 갖다가 인시로 보았습니다. 인시로 보면은 여기가 병인시가 됩니다. 병인시가 된다. 사진상생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상생이 관인상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성이 필요한, 그래도 인성이 또 목생활을 해서 관인상생을 해서 목화운에 발복을 한다고 봅니다. 스님이 볼 때는. 그러면 지금 기토가 축월에 미운기토 왕하지만 유축 반합의 식상입니다. 그 다음에 해축 반망. 결국은 유축합과 해축 반망으로서 약해졌으니까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병화를 인성을 용신으로 잡았습니다. 이런 인성이 사실은 지지에 뿌리가 하나도 없는데 불 이거 하나 가지고 더구나 겨울철인데 과연 이런 장관 자리 또 이분이 사선 국회의원 하여튼 원내 대표 법사위원장 별거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지금까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은 거의 다 해왔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급기야는 2019년 작년 3월 달에
중소벤처기업 장관까지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사주 자체에도 약간 큰 사주 아니냐. 인성 병화 하나 이것 가지고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런 자리까지 또 사회적인 인지도나 또 본인이 지금 살아온 과정, 경계 뭐 할 것 없이 그래서 이렇게 잘 승승장구 잘 될 수가 있냐라고 봤을 때 스님이 항상 하는 얘기는 수왕절에 축월은 수왕절입니다. 해자 축월은 수왕절에 병화가 필요도 화가 필요한 사주는 플러스 알파 뭐 조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좋은 운을 만나면 상당히 관직도 고위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원래 이분은 지금 경남 창녕인가요? 고향이 그렇고 부모님이 교사였다 그래요. 그러면 뭐 어린 시절에 상당히 참 그 가정 환경이 그래도 괜찮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부도 보게요. 자, 그러면 이 사주는 용신은 불이다. 불이 약하니까 불을 도와준 건 목생화. 미토와 술토는 좋다 그렇습니다. 좋다. 그런데 결국은 불이 필요 없는 여기에 있는 축월 수왕절의 해자축에 이 물이 병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금수운은 나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면 물이 나쁘면 불이 필요할 때 물이 병이라고 하면 토는 다 토가 좋지 않냐 이렇게 보시는 분이 계실 줄 알아서 계실까 봐서 스님이 미토와 술토 조토는 좋지만 축진토는 불을 필요한 사주에 이 병화가 제일로 싫어하는 게 축토나 진토입니다. 왜? 불의 힘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회화라 그러죠. 회화, 불을 많이 약하게 만든다. 그래서 축토와 진토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물론 진중 울목은 좋습니다. 나머지 축토는 결국 좋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려서부터 무토가 들어왔습니다. 무토는 지금 불이 필요할 때 여기에 있는 회자축 물이 나쁘다고 봤을 때 물을 억제하는 좋다. 기토보다는 무토가 훨씬 낫다.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무토 어렸을 때 지금 16세까지 무인 공부 잘했네요. 16세 이후에 생일 지나고 기토가 들어왔습니다. 무토보다는 기토가 조금 약합니다. 물을 억제하는 힘이 좀 약하다. 왜? 지금 기토는 물만 없대. 병화를 갖다가 또 기토는 약간 힘을 빼고 물을 억제를 하기 때문에 무토보다는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기토운에 이제 공부를 다 해서 78년도에 경희대 학사, 경희대를 가는데 지리학을 전공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음력으로 12월, 양력으로 1월 20일 학교를 7살 때 들어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18세에 수능을 보고 19세에 지금 78학번이면 지금 2020년이니까 42년 전입니다. 42년이면 19세입니다. 19세 때 78학번 대학교 1학년이 됐다는 얘기죠. 자, 대학 나와서 4년 나와가지고 83년도 24세 때 대학 졸업과 동시에 그런데 이분이 왜 스님이 또 인시로 봐서 병화를 용신으로 봤냐면 애초에는 지리학과를 전공을 했는데 나중에 석사학위는 경희대 학사로 들어가갖고 나중에 서강대 언론학을 석사과정을 밟았더라고요. 그리고 언론이란 것은 인성은 보통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치, 언론, 선생, 교수 뭐 이런 쪽이잖아요. 그래서 언론학을 전공을 했다 보니까 이게
인수가 맞다. 그리고 이 사주 가지고는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따라갈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와줘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러면 병인 정묘도 있는데 왜 병이 있냐? 정화보다는 병화가 훨씬 낫습니다. 하늘의 태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사람이 되려면 최소한 인시 정도, 병인시 정도 돼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대학을 졸업을 하고 졸업과 동시에 83년도 24살 때 MBC 아나운서로 묘목대운에, 이 묘목대운에 보세요. 지금 15이니까 17, 18, 19, 20, 21, 23, 지금 83년도 24살에 묘목대운에 관록이 떴고 목생화 화생토, 목생화 화국금, 목생화 화생토, 토국수. 그래서 결국은 상당히 좋은 운이 들어와서 아나운서로 입사를 했는데, 아나운서로 애초에는 입사를 했다가 한 5개월 후에 기자로 그렇게 다시 또 직종을 변경을 시켜서 기자 생활을 오래 했죠. 네. 26세 때 경금 대운에, 자, 이 사주가 병화를 필요로 한 사주고 목생화, 나무하고 불의 운과 미토와 술토가 좋은 사주에 경금이 들어왔습니다. 금은 뭘 의미한가요? 여기 지금 유축 금국이 상당히 강해 있는데 경금이 천간에 떴습니다. 그러면 경금이 상당히 강하다고 봐야죠. 그리고 신금은 천간에서만 주로 합도하고 충도하고 극도하는데, 경금은 천간에 뜨면 밑에 있는 해중간목, 인중간목까지 전부 다 억제를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 운이 상당히 안 좋다. 자, 식상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관록을 쳤다. 관록이면 여기서 인목이 뭡니까? 남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MBC 들어가가지고 26살 때 이성 간의 인연이 있었는데, 뭐 다른 구구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이성 간의 인연이 있었는데 이 운에 이성 간의 인연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일상에서 보통 사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그 일륜지 대사라 그래서 사람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되고 가장 중요시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결혼하는 거, 하나는 집을 짓는 거, 성주하는 거요. 뭐 개축이나 죽축, 시축도 관계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장례, 매장, 요즘에는 납골 다 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륜지 대사라고 하는 세 가지 큰 일이 있는데, 하나는 결혼 문제, 그 다음에 장례 문제, 또 하나는 집 짓는 일. 이 세 가지는, 이 세 가지를 행할 때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행해 주시면 큰 탈이 없지 않을까. 이 세 가지 운 중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예를 들어서 집 짓는데 잘못 지으면 탈이 나는 거고, 또 사람 죽고 사는 장례에서 또 자칫 잘못하면 또 탈이 나고, 결혼식 할 때도 자칫 잘못하면 탈이 나는데, 보통 스님이 지금까지 결혼한 사람들 중에서 좋은 운에, 서로 좋은 운에 결혼을 하면 큰 탈이 없다고 그렇게 봐왔어요. 그런데 결국은 안 좋은 운에 결혼이 되었다. 곧 그 얘기는 봄에 뿌려야 할 씨앗을 겨울이나 가을에 뿌렸을 때 과연 이 씨가 잘 자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으로 말하면 이 병금대운은 있었던 이성아, 우리 이성입니다. 이성이 몇 살 때부터 들어옵니까? 17, 18, 19, 20, 21. 22살 때부터 이성이 들어옵니다. 남자가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때 차라리 26살 생일 전에 결혼을 했더라면, 예를 들면 결혼을 했더라면 사실은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에?
지금 26살 경금대운이 들어와서 이성하고 인연이 있었는데 한 6개월 있다가 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끊어졌다는 얘기.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사주, 좋은 운을 갖고 와도 이런 운에 예. 이 운을 뭐라 그럽니까? 식상이 태왕해져서 관살을 쳤을 때 제살태과라고 그러죠. 제살태과는 관제 붙습니다. 제살태과는 관제가 붙습니다. 관제가 붙으면 이별수지요. 남자를 또 남자친구를 쳐야 되는 운이다. 그 말이 쳐내야 되는 운이다. 상당히 좀 불편한 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그건 그렇고, 그 지나고 나서 2004년도에 이분이 퇴사를 합니다. MBC. 열린우리당 입당해서 비례대표로 당선이 됩니다. 이 운이 45살인데, 45살이면, 여기서 보게요. 37, 38, 41입니다. 41, 43, 무토 경금 지나고, 43 생일 지나고서 사중 병화가 들어왔습니다. 병화가 필요한데, 지금, 용신에 녹이 들어왔습니다. 병화 사화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중 병화가 들어와서 대운은 2004년도가 갑신년 갑목이 들어와서 참 좋네. 대운 연운이 딱 한꺼번에 떴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이 돼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됐다. 또 49살에 2008년도가 임대운은 별로 좋지 않지만은 1년운에서 무자년에 무토가 떴고 그 전에 병술 2006년도 2004년도에 돼갖고 2006년 병술 정해 무자 그래서 1년운이 보통 이 국회의원 같은 분들은 그 의정활동을 하는 그 기간에 특별한 하자만 없으면 상당히 기득권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 중간에 무슨 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부정한 어떤 그런 게 발견이 돼서 내려오기 전에는 관제가 붙어서 내려오기 전에는 대개는 그 기득권이 살아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2008년도 49살에도 임대운이지만은 무토 1년운에서 재선에 당선이 됩니다. 2012년도 오화대운의 오중병화대운의 임진년 삼선 57세 개대운의 병화년에 가선이 됐습니다. 2016년도에 그리고 2019년도 4월 8일 날 2019년도 4월 8일 날 작년이 기해년입니다. 네. 기해년에 기토가 떴습니다. 이거 약신이죠. 정화가 2월 달에 정화가 떴습니다. 일진이 간목이에요. 자, 전부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 지금 현재 중소 벤처기업 장관으로 발탁이 돼서 지금까지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내년 4월 달에 1000만 시민, 서울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만약에 이분이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오늘 지금 이 유튜브의 그 가장 핵심은 박영선 장관이 내년에 예를 들어서 내년 4월 달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나갔을 때 당선이 가능하냐가 오늘 이 유튜브 영상에 어떤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지우고요. 자, 이분이 지금 봐보게요. 여기서 개수가 57, 58, 59, 60, 61세 생일까지 갑니다. 자, 금년이 61세입니다. 음력으로 12월 22일이에요. 왜? 전번에 경자년인데 지금 기해년으로 그 전에 기해년으로 봤기 때문에
기해는 음력으로 12월 22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61세 금년 12월 22일이 가면 개수가 끝나고 미토가 들어옵니다. 자, 미토 운이 지나고 나서 금년 음력 12월 22일 내년 1월 아까 내년 1월 생일을 지나고 나면 미토로 바뀝니다. 내년 2021년도 4월 달에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자, 미토 운이 들어왔을 때 과연 이 원국의 사주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여기가 관건입니다. 그러면 일단 들어오면 이 유축합에 축토를 충월합니다. 충미충이다. 충미충.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여기가 이제 가장 핵심이 여기가 있습니다. 자, 미토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유축합은 호합입니까? 아닙니다. 유축합은 요 흉합이에요. 흉합을 깨는 것은 기란합이 되겠죠. 기랍이 된다. 그럼 일단 미토가 들어와서 흉한합의 유축에 방한합을 갖다가 충미충으로 깼습니다. 자, 깨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미중에는 정을기가 있습니다. 정화는 충미충을 합을 깨고, 우선 합 깨는 것부터가 좋아요. 깨고, 정화는 하극극, 네, 식상을 억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은 목극토, 어떤 거요? 축중기토. 네. 그 다음에 기토는 토국수. 나쁜 것은 다 제거가 됐네요. 나쁜 것이. 이 속에 있는 축토가 개신기인데, 축토가 지금 개신기입니다. 개신기인데. 자, 지금 충미충을 했고, 불은 화극금을 했습니다. 목은 목국토 했습니다. 토는 토국수 했습니다. 자, 운이 어쩌냐? 신이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운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 그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영선 장관은 지금까지 커리어를 보면 상당히 화려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여자분이고, 법사위원장 무슨 원내대표, 이런 게 사실은 국회의원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지금 벤처기업 장관까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지금 사회적인 인지도가 어찌됐든 상당히 참, 그 다른 분보다는 사회적 인지도가 탁월하다. 이렇게 봤고, 또 현재의 지금 정부는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도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다 그런 것들 당 세력 플러스 또 인지도 플러스 본인은 플러스 만약에 이분이 내년 재보궐선거에 나온다고 하면 스님이 볼 때는 당선이 가능한 쪽으로 보겠습니다. 네. 설명이 됐나요? 네. 그럼 오늘은 중소벤처기업 장관으로 계시는 박영선 씨의 사주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